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6개월 정도가 남았나요? 자, 오늘 오늘 며칠이죠? 자, 22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시장을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그래요. 보면 빠질 것 같이 막 시장은 안 좋게 또다시 표현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드라마틱한 반전을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고, 러시아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시장을 왜곡적인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한 관점을 따져본다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아니다, 그죠? 어차피 러시아도 이머징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고,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많이 없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 시장에 왜곡되는 부분 자체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대신 우리의 기준만을 명확하게 가져간다면 시장을 좀 더 올바르게 보실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선 밑으로 내려갔던 때가 저번 주였습니다. 자, 오늘 1930포인트가 넘었어요. 그 말인 즉슨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933.08포인트 나타나면서 0.1%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급. 자, 개인이 319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6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64억 원 정도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 매도세 조금 더 늘었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0.2%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가 1.4%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0.5%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가 많이 빠지네요. 28만 4천 원까지 내려오면서 오늘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1만 7천 원으로 0.8%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0.5%로 28만 3,500원을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가 또다시 한 번 더 빠지네요. 마이너스 1.3%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 한번 가겠습니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시청자분들과 똑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증권업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글로벌 악재 자체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무리감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년에 거래 활성화 정책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내년 1월 2일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 증권업종의 하락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앞둔 한 번 더 쉬어가는 단계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가 오늘 9,150원으로 4.6%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자, 쌍용차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뭘까요? 바로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신차 어떤 부분이 나오냐? 티볼리라는 신차가 나오는데 컴팩트 SUV죠. 연비를 절감시키면서 또다시 시장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출시는 1월 달입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 기대감밖에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이 13만 4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공모가 대비 지금 160%가 조금 넘었죠. 자, 플러스 3%까지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고, 삼성그룹주의 지배 개편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이 제일모직이죠. 자, 제일모직이 이렇게 크게 오른다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제일모직을 사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면 이 삼성그룹의 대주주들은 가만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참 좋습니다. 자, 제일모직 신고가 가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자, 536.54포인트 나타내면서 0.19%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유지하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우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이 13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도 지금 3억 원의 매도세죠. 그리고 외국인도 12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숫자가 맞죠. 자,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13만 1,100원으로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4만을 회복하지는 못하네요.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서가 0.6%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CJ 오쇼핑이 오늘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22,900원으로 마이너스 3%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 ENM이 오늘 35,850원으로 4%가 한번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웹젠이 오늘 37,050원으로 마이너스 6%가 빠지고 있다, 그죠?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토즈 소프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금일 36,150원으로 마이너스 5% 나타내고요. 자, 거래량으로 15만 9천 주가 오늘 출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엑토즈 소프트가 이렇게 빠지는 원인은 뭘까요? 네. 사실 게임주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2,300억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결론이 났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는 또 다른 뭔가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원하는 것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에요. 실적이 안 좋은 게임주들은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게임주를 타는 사람들은 늦은 타임입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실적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 종목 안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랩이 오늘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86,000주 거래가 되고 있죠. 37,250원이고, 자, 안랩이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선 관련주에서 탑픽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런 하락권, 어둠의 공간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IT 업계 그리고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의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의 업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제가 집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창조경제의 일환이라는 거, 그러면 2015년, 2016년에는 좀 더 큰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환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환율이요. 죄송합니다. 1,099원으로 나타내고 오늘 3원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의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마감 예상 밴드는요. 자, 저는 1930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겠나. 1930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하시죠? 그리고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김선준 멘토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준 멘토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은 흐름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산타레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고 빠르면 금요일부터나 시장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렸었죠. 자, 금요일로 올랐고 이번 주도 올라가는 추세가 나옵니다. 자, 마땅히 시장에 내놓을 큰 악재거리가 당장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가 뭐라고요? 쇼 커버링 물량들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본다면은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배당주 언제까지 사야 되죠, 여러분? 배당주 26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당주 안 사시면 배당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제 뭐요? 30일 날 장이 또 마감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배당주 보실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은 크리스마스죠. 수요일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매수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은 대형주의 상승이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저희가 또 포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포트 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자, 포트입니다. 고려아연과 한국항공우주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멘토님은 E&M과 네오지 인터넷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요. 현재 45.2% 누적 수익률과 104.2%의 누적 수익률을 현재 조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S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AS는 좀 제껴두고, 고려아연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고려아연의 일봉 상황인데요. 많이 밀려 내려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내려왔었죠? 다시 바로 하루 만에 복구를 시켜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장 소폭 좀 올라가다 떨어지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을 좀 확인한 단계라는 소리죠. 바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실적 괜찮고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겠다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40만 원 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수세도 살아있고 그래서 걱정 없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멘토님 종목도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CJ ENM 지금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뭐 오늘 4.5%대 강세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수익권은 넘어왔다 그죠? 그런데 자, 제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으십니다. 자,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신용으로 거래를 하고 계시는 CJ ENM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용을 다시 한번 더 팔아주세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용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용 매매를 하면 외상 거래잖아요. 자, 쉽게 안 갑니다. 주가가.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 물론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모두 다 즐거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신용은 조금 취소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큰 수익을 발해야 됩니다. 큰 수익 갈 수 있습니다. 자, 신용은 조금 제한해 주시고 다음에 네오이지 인터넷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지 인터넷 바닥권이 나오죠. 자, 1,400원대 바닥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고 오늘 5에서 올라탔어요. 좋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계속 보면 알아요. 계속 보면 아시는 거고. 자, 네오이지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군들 신용 매매는 자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두 다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 잘 안 하다가 두 종목 추천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은 참 즐겁게 2014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부분을 논할 때는 저는 제가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강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상담해 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호텔 신라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매도할까요? 요거는 뭐 계속 매도 의견을 좀 자주 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뭐라고? 5의견을 드렸습니다. 회복이 할 수도 있는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반등을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6,000원입니다. 네. 거의 바닥 포인트 샀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래요. 내년 초까지는 잠깐 현금을 하신 다음에 시장 반응을 보시고 1월 중순쯤 봤을 때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때 다른 종목군으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난 상태시기 때문에 좀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전량 매도하신 이후에 내년 초에 새로운 시장에 한번 기대해보고 다른 종목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또 호텔 신라가 그때 맞춰서 또 설 있죠, 설? 그때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니면 기다려보시던가 한데, 저는 그래요. 일단 팔고,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의견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론 매수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파트론, 저는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말라는 의견이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모든 것을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파트론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개연성적인 부분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파트론이
큰 성장성을 항상 나타냈을 때는 삼성전자라는 큰 버팀목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성숙기는 이미 지났는 상황이고 쇠퇴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트론의 또 다른 매출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고화소 카메라 모듈 쪽이라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아시다시피 이미 모두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큰 성장세를 좀 더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은 좀 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분이 차트를 조금 보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하단 권역에서 지금 찍고 난 다음에 어때요 지금? 거래량에 대한 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뭐 이런 모양 패턴으로만 주식을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파트론이 지금 시장의 주도 패턴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일 모직 공모주 매도인데요.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파시는 게 맞다고 봐요. 파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제일 모직이 10만 원일 때요. 10만 원일 때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60배였습니다. 자, 근데 60배에서 또 몇 프로 올라서 현재 36만 원, 13만 6천 원이니까 36%가 더 오른 거죠. 60배에서 30%가 더 오른 겁니다. 자, 그럼 몇 배가 될까요? 80배 상황이죠. 자, 분봉으로 좀 30분봉으로 좀 같이 보죠. 상장하고 난 이후 계속 이렇게 30분봉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 올랐어요. 자, 수급적으로 체크해 보자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입니까? 기관들이 사주는 모습.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 끝나가 알겠죠? 잠정치 잠깐 체크해 볼까요? 기관 매도 나오고요. 외인 매도 나오고 기타 업인 매도가 현재 잡히더라. 자, 그렇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오늘 고점 포인트를 찍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부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부분의 기관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공모주 청약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2배 드셨고 거기서 또 올라갔는데 더 드시는 거는 좀 그래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PER 80배입니다. 80배. 고민해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석유입니다. 매도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시죠. 자,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매기세가 뭡니까? 항공, 해운 쪽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시장이 소외된 종목이거든요, 사실. 산 것도 용하세요, 사실. 산 것도 정말 용하십니다. 오늘 거래량이 209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기도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 그걸 그래도 좀 매수를 좀 하신 거는, 지금은 뭐 일단은 잘하셨던 부분이고, 대신에 요거를 본다면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 하면, 분명히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한 기조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은 3분기부터 띄워져 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4분기 실적은 당연히 마진이 개선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2월달, 3월달 발표될 결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표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고, 자,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자리죠. 자, 요 자리 71,100원 자리인데, 요 자리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돌파를 했는데, 왜 이렇게 누르는 경우의 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자, 물량을 지금은 조금 털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아무 이유 없이 지금은 주가 자체가 어때요? 여기서 가다가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밀었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상황이죠. 자, 밀었다가 올릴 때 어떻습니까? 밑에 거래량 보시면 자,
개인 물량이 지금 털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개인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들고 가세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지금 자리에서 제가 한번 본다면요. 자, 이 8만원 자리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일단 1차 목표가를 8만원 잡으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면 1차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한 번 더 그때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다음 돌파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입니다.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이요. 얼마나 들고 계세요? 비중은요? 30%요. 3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뭐 사신 이유?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예, 예. 아, 선생님 그 TV 볼륨을 예, 예. 좀 줄여주세요. 네, TV 볼륨을 줄여주셔야지만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자,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방송에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내년까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해가지고, 네. 그래가 그때 이제 지금 적절기다 매수하기 지금 시기다 해가지고 그래 25,000원에 샀거든요. 파라다이스가 왜 빠진지는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잘 모릅니다. 저가 굉장히 큰 악재가 있어요. 예, 선생님, 파라다이스의 매출 비중 중에요. 예, 중국인의 매출 비중이 60%거든요. 예, 크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부패 척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예,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어디로 가냐면 홍콩, 마카오랑 우리나라 카지노로 많이 오는데요. 예. 그걸 지금 많이 안 와요. 아, 그러니까 VIP들이 홍콩, 마카오가 확 줄었고요. 예, 국내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12월 실적이요. 예, 파라다이스는 거의 뭐 매달 나오거든요. 예, 12월이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아, 예, 네. 언제 좋아지냐면요. 예. 2월부터 좋아지는데 2월요? 2월은 아시겠지만 선생님 설이 있죠? 예, 중국도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느니까 아, 그때 좋아지는 거지 그 전까지 계속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 물타기로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비중이 크시고요. 예. 방송 혹시 자주 보셨어요? 예, 예. 계속, 아침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10%씩만 먼저 사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10% 먼저 산 다음에, 예, 항상 10% 사면은 10개 중에 7, 8개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이 빠져요. 예, 보통 진짜 그러세요. 예, 그리고 나서 많이 밀렸을 때 종목이 문제가 없는 종목이면 그때 물을 타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비중 20% 늘리고, 예. 30%까지 늘리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지금 선생님은 30%시잖아요. 예, 예.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언제 올라갈 거냐면은 1월 달도 빠질 거고 12월 내내 빠질 거예요. 예. 1월 달도 빠집니다, 선생님. 예, 2월 실적 발표 나면 그때 한번 빠졌다가 예, 그러고 나서 올라갈 겁니다. 예. 좀 그때 힘드시- 많이 빠질 때는 이제 너무 비중이 높아가 물타기로 해도 안 된다 이거죠. 다시 올라갈 흐름이 나올 건데요. 예, 일단 가져가시다가 예, 올라가는 포인트가 아마 제가 볼 때 1월 말이나 2월쯤에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예, 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예, 아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인데요.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아, 예.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아, 놀라셨네요.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리운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예, 문자로 가겠습니다.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이고, 4만, 얼마죠? 자, 49,700원에 5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추럴 엔도텍, 이거 방송을 좀 자주 안 보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느낌상 먼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는 분이 될 확률이 높네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주가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참 이 홈쇼핑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저는 항상 봅니다. 거기에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그 유혹의 손길을 저도 아줌마 입장에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 뭡니까? 바로 백소공예에 대한 분위기죠. 바로 갱년기 여성 건강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려요. 백화점에 더 비싸게 팔려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로 주가 이만큼 올라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해외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분위기였어요. 자,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 쪽에 수출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시장의 분위기상은 자, 실적이 동반됐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로 유럽에 대한 실적적인 분위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제약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를 쉽게 뚫기는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장을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주식은 재료가 노출되면 그때부터는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바닥권이 어떤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자, 42,000원, 41,000원대까지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 가격대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대로 참고를 좀 꼭 해주십시오. 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가 권역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 털기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간과한 나머지 지금 주가가 이만큼 빠져있는 단계. 거기에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은 제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자, 신용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제가 보는 가격대는 42,000원, 41,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리지네요.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문의 주셨어요. 네, 매수가가 1,390원입니다. 자, 산타델리가 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지금 굳이 이거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수가 다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2,000을 깼다가 2,000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길어봤자 3개월 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도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버리지 현재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는 그림들 나온 상태. 그렇죠? 크게 봤을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11,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그러니 홀딩 하시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제일 기획입니다.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이게 우리가 자, 주가 제일 기획이 뭘 하는 회사입니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서연 사장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자, 우리가 호텔신라 제일기획 그걸 한 가지 더 있죠. 네, 삼성전자 제일 먼저 있겠죠.
자, 그러면 삼성에 대한 후계 구도는 어디로 잡혀 있나요? 자,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이미. 자, 그럼 호텔 신라가 그냥 빠졌습니까? 중국인 때문에 올라왔어요? 아니죠. 자, 이부진 사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후계 구도는 누구한테 잡혔습니까? 자, 그쪽으로 잡혔다, 그죠? 자, 그럼 제일기획은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바닥권에서 그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일까? 자, 이거는 이제 회사의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아니었구나. 역시 후계자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올라오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죠. 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구간입니다. 왜 이런 거를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냐.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도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강연에는 아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지금 주가 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미국에 대한 광고 기획사를 인수를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제일기획 지금 다시 한 번 더 불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봤을 때 좋지 못한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쁜 상황일 때 광고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삼성에 대한 가치 자체를 계속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이대로 빠질까?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썬데이토즈인데요. 매도 보겠습니다. 자, 썬데이토즈가 이전에도 한번 많이 올라가 있을 때, 한 22,000원일 때도 매도 의견을 몇 차례 좀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지금 급하게 또 매도를 이걸 하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죠. 추세상으로도 보건데 깨고 내려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좀 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죠. 그래서 조금 약간 늦지 않았나. 또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21,200원이세요. 네.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 정도 되죠? 이 정도 라인 되는데요. 굳이 막 요 포인트 맞춰보자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고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던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다시 반등을 줄지 여부는 좀 불명확하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한 17,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 라인이 되는 거는 맞다 말씀드리겠고, 반등이 나온다면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이상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좀 기다려 보시다가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문의를 하셨는데요. 업황 자체가 이미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기업을 굳이 우리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에 대한 분위기로 보고, 자, 일봉상에, 자, 이런 분위기 나올 줄 알았어요. 21선을 도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가권역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요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차트를 만드는 거다. 봤을 때. 그러나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맥시멈이 5%예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다시 손절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고 기다리실 거예요? 맞죠? 기업의 가치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요 종목 사지 마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SBS 미디어홀딩스인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3,720원 정도의 매수되는 상태십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건지 그 전에 매수하셨다가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자, 일단은 흐름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죠. 많이 밀렸어요, 그간. 네,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흐름이 좀 상승적 분위기를 타는 듯한 포인트가 좀 잡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수급 상황은 매도로 일관된 분위기에서 다시 매수로 바뀐 포인트. 매도를 해주면서 주가가 아래로 꺾여 내려간 그런 포인트였지만 다시 어떻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잠정치에서 살펴보니까 그래도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외인들 매도지만은 이렇게 올라간다라, 외인이 매도가 더 많지만 올라간다라, 기관의 매수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단 지켜봐야겠죠.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일단 지켜본 이후에 한 4,200원, 30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홀딩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도로 꺾여 내려간다면 조심해야겠지만,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시다가 답답할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미코젠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보겠습니다. 예, 일단 유산균에 대한 분위기를 그런 걸 이제 생산해내는 회사입니다. 아미코젠을 전에 상담을 할 때 매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제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권역 자체를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매수를 한다면, 자, 요 가격권이죠. 바로 36,000원권에서 매수에 대한 가격권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은 경우의 수가 빠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있고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존재를 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렸던 가격대 한 번 더 36,000원권에서 36,500원, 37,000원까지 그 가격권역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한번 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물량이 지금 많죠.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네요.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오늘 많이 밀리지도 않고 있고요.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또 이제 가는 건데 떨어질까와의 걱정보다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올라가겠죠. 그 조정이 나오는 걸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176,000원이세요. 네, 지금 현재 10,000원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태입니다. 큰 수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분명하다는 거죠. 20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는 전략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시젠 매도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일단은 시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젠이 전형적으로 나쁜 성장성에 대한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시젠은 지금 매수가 6만원이신데요. 6만원이 지금 가격이 왔었나요?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자, 그 4만원이겠죠. 그분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450원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술력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력이 좋냐면,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 회사, 로슈와도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력만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기술력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 따라와줘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종목군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성장성이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결과치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제는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해서 지금 벌써 25%, 30%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으신데,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팔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돌아섰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는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성장성 아니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되는 것은 한두 개 있겠지만 또 안 되는 것도 또다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다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비중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크게 늘리시고 줄이식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단기 투자라든 장기 투자라든 결정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시제는 자 바닥권역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가격권역을 제가 한번 잡아 드릴게요. 2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26,000원대 악재 나오고 그리고 1분기 돌아서면서 결산 실적 확인하시고 그때 물타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가격대까지 내려가시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오디텍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오디텍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11,500원이십니다. 네, 11,500원이시면 또 여기 포인트가 자리가 나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그을까요? 자, 여기 포인트 자리가 나오십니다. 자, 어찌 보면 또 약간 또 고점 포인트에 매수했던 그런 조금 흐름이 나와요. 종목을 매수하실 때 자꾸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시는 거 포인트는 좋은 전략은 아닌데 단기적인 여러 흐름에서 보더라도 고점 매수의 흔적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2013년 9월이나 10월에서 매수하셨다면 제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 맞아요. 근데 일단 지금 다시 흐름은 바닥 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아예 좀 약하긴 해요. 썩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맞습니다. 실적 분위기도 같이 좀 살펴보자면 그나마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지만은 작년 실적은 넘어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꺾여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 흐름은 뭐냐? 바닥을 좀 확인한 단계에서의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거. 그럼 이거 어디까지 보고서 기다렸다 매도해야 되냐? 한 9,000원에서 9,5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종목이라 봅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그 포인트가 온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KC 솔믹스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매수하시면 안 되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똑같습니다. 자,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월봉상인데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네. 이 오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지주회사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가 빠졌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주로 하죠. 파인 세라믹 부분,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뭡니까? 바로 태양광 인곳에 대한 판매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분위기가 이만큼 안 좋다, 그죠? 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자, 장고 끝에 악수를 드는 겁니다. 지금도 악수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SKC 솔믹스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다고 판단이 드실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 종목 과감하게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주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솔로에타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솔로에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5의견을 드렸어요. 거의 뭐 마이너스 4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신데 5의견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적을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가파르게 성장하던 실적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확 끌어내려갑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220억이었는데 90억밖에 안 되고요. 3분기까지 순이익도 상당히 처져요. 주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처질 수밖에 없겠죠. 상승 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급도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올라갈 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린 거고, 차라리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군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물을 타셔서 저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안 타신 것 같기도 해요. 다음부터는 10% 사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알아서 혼자 사는 종목 중에 수익 나시는 게 20% 내외입니다. 그래서 10% 사시고 나서 내려오고 종목 문제 없으면 그때 다시 더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바꿔주세요. 근데 지금 일단 솔로에타는 너무 상황이 안 좋네요. 매도 의견 드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제가 또 강연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서울입니다. 자, 어디서 하냐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교대역 4번 출구의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입니다. 네, 오셔가지고 참가비 없으니까 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또 즐거운 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이 신한금융투자 지점은 작습니다. 정예 멤버만 모시고 할 겁니다. 괜히 오셔가지고 정보만 받아보려고 자주 오시는 분들 오지 마시고 저 진짜 보러 오신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맨날 왔다 가시는 분들, 왔다 가시는 분들은 쫓아낼 거예요. 아셨죠? 선물 챙겨서 가면 됩니까? 선물 가져오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